자, 우리 박신혜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에서 서연역 맡은 박신혜입니다. 네, 전종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에서 영숙이 역을 맡은 전종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령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혜 서연이 엄마, 서연 엄마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콜의 신엄마 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코를 연출한 이충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긴장도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콜의 공식적인 첫 무대입니다. 자, 앞서서 예고편에서 보셨죠. 과거와 현재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설정뿐 아니라 네 분의 불꽃 같은 연기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와우, 정말 강렬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는 캐릭터 영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분의 전혀 다른 네 개의 카리스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스크린을 압도합니다. 자,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쭙게요. 이렇게 네 배우분들을 한 영화에 캐스팅을 성공하셨습니다. 캐스팅하게 된 계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 계신 네 분의 배우님이랑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저희 신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제가 신혜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하드한 장르물이나 밀도 높은 스릴러에도 분명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영화에서 이제 가장 기둥이 돼 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이끌어 가주셨고, 네. 종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한 버닝을 극장에서 한 3번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영숙이랑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가 배우님을 자세히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영화에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성령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되게 모성애가 있으신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서연 엄마라는 캐릭터와 너무 잘 맞고,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영화에서 20년 사이로 과거와 현재를 이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저 우리나라에서 진짜 성현 선배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절하실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 신엄마 역할에 이제 배우님 자체가 가지고 계신 가장 독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거절하실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캐스팅이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네 분은 꼭 콜을 통해서 만나야만 했던 운명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드디어 다 만났습니다. 박신혜 씨, 필모그래피 사상 아마 가장 강렬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좀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되바꾸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굉장히 처절하게 치르는 인물이거든요. 연기하면서도 저 또한 제가 모르던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됐던 현장이었어요. 예고편 공개되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혜 씨가 이 서연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서연이가 그 처음 영숙을 만난 그 호기심의 그 단계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영숙이에게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본인의 엄마와 모든 그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서연의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를 보는 눈빛이 약간 스릴러 눈빛인데 신혜 씨 2003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벌써 17년 차. 네. 그렇죠.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맞아요. 이제 올해 어떻게 스릴러 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쇼컷을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로코퀸에서 스릴러 퀸으로서의 우리 박신혜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종서 씨는 감독님도 3번 모셨다는 그 영화 버닝으로 단번에 영화계 블루칩으로 부상을 했죠. 영화 콜에서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폭주하는 살인마 영숙 역을 맡으셨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촬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항상 감정이 과열되어 있고 공격적인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네,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감독님이랑 사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서로 그냥 많은 대화가 없이 작은 사인들로도 알아듣고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월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워낙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평소의 모습은 참 차분하고 아까 대기실에서 김성령 씨를 보자마자 안기는 모습은 정말 그냥 딸 같은 정말 진짜 동생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영화에서 너무나 강렬합니다. 최근에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또 전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서 씨. 네, 뭐 할리우드를 가긴 했지만은 네, 저는 콜 촬영이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일단 콜에 모든 걸 걸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헐리우드에서 더 잘 되길 바라시면서 네. 일단 콜이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성령 씨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서연 엄마 역을 맡으시면서 모성의 강인함을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연 엄마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뭐 실제로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영화에서 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모성애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영화에서 거친 액션씬도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저는 하는 역할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아, 그거 얘기하면 스포입니까?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친 액션 있죠. 거친 액션이라고 액션이라기보다도 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엄마의 몸부림. 네. 그 모성의 극대화된 몸부림.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신혜 씨와 상속자들에 이어서 콜에서 또 네. 만나게 되셨는데 상속자들에서는 면- 남자친구 엄마, 그죠? 며느리.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모녀로 나오셨어요. 어떠셨나요, 두 분? 사실 저희 미나미 시네오라는 작품도 있었고 맞아요. 상속자도 있었고 이번에 3번째인데 처음 딸인데 그냥 작품을 같이 해설하기보다도 늘 신혜는 그냥 딸 같아요. 제가 선배님 그 첫째 아들 맞죠? 그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내 첫째 아들이 너가 너무 좋대 막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하시고 저 촬영 현장에서도 듣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촬영하면서 저는 오히려 정말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시지만 너무 시어머니? 잠깐만요.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게 의지도 많이 되고, 예. 저는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작품에서 사실 신혜가 딸이지만 딸이 있으면 이렇게 친구 같은 느낌이 드나? 그런 느낌. 이번 작품 같이 하면서 신혜가 굉장히 든든하고
딸이라기보다도 되게 엄마들이 또 딸한테 의지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구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아직도 큰아드님이 방송에 나오면 아 이쁘다. 그렇게 여전한 마음 예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독보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혜 씨 이번 영화에서 영숙의 운명을 바꾸려는 신엄마 역을 맡으셨어요. 영상이나 스틸에서 뭐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눈빛이 상당합니다. 강렬합니다. 영화의 미스테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신엄마 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점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스스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많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레퍼런스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이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정상적이지 않게 조금 이상해 보이고 싶어서 제가 좀 감독님한테 과하게도 막 말씀을 드리고 표현도 해보고 했었다가 그거 좀 많이 줄여서 네 그래도 좀 덜 이상하게 혹시 그러면 참고를 한 인물이 있을까요? 영화 캐리의 줄리언 무어를 좀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네 근데 좋습니다. 이혜 씨만의 신엄마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콜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궁금증이 증폭됐을 때 콜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탄생기 영상 만나보시죠. 탄생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기생충으로 올해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양진모 편집 감독님을 비롯해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위대한 개츠비의 컬러리스트죠. 바네사 테일러와 독전 곡성의 달팔한 음악 감독까지 정말 쟁쟁한 스태프들이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죠. 자, 감독님이 전에 이제 연출을 하셨던 단편 영화 몸값이 호평을 받은 화제작이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이제 오가면서 시대적인 배경의 소품 그리고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서 미술이나 화면의 색감들이 변화하는 아주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화 연출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콜을 많이 보시면은 정말 하나의 영화 안에 여러 개의 영화가 있다고 느껴질 만큼 어떤 이야기나 인물의 감정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의상이나 미술, 공간, 조명, 촬영 이런 것들을 모든 분야를 총동원해서 이야기가 이제 결말까지 갈 때 관객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결말이 갈까?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랑 배우님들이랑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탄탄하면서도 쫀쫀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껴지는 게 신혜 씨랑 동년배시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구 그죠? 네네. 예, 동갑이죠. 영화계에도 90년생이 왔습니다, 여러분. 야, 어떻습니까? 현장은 어땠나요, 신혜 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전화로 서로의 연기를 이제 전화로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저와 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만나는 씬이 없는데 정말 전화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현장에 촬영이 없어도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대본도 서로 읽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박진감 넘치게 긴장감이 넘치게 연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인물의 디테일한 감정 하나 정말 손짓 하나까지도 감독님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감정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또 동갑내기 감독님이기도 했지만 뭔가 저도 첫 도전이기도 했었고 감독님도 상업영화에 어떻게 보면 첫 도전이었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열띤 토론과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촬영장에서 네.
그쵸. 관객들에게 정말 이렇게 쫀쫀한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은 굉장히 치열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엘 씨가 격하게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계시는데 이 작품에 어떤 매력에 끌려서 선택을 하셨나요, 이엘 씨? 우선 질문 답 전에 현장은 사실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감독님 머릿속에 이미 너무 정확한 그림이 있어서 토론하고 막 만들어가는 느낌보다는 감독님이 원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테이크도 많이 안 가고 그래서 편하게 연기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콜은 주요 인물 4명이 모두가 여자인 것에 너무 크게 반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서 했던 말, 뭐 아니면은 뭐 현재에서 과거로 전해주는 말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김성령 씨는 어떠셨나요? 어떤 매력에 끌리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읽었을 때 시나리오만으로도 이렇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그려지는. 네. 시나리오를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서 무서워. 저 혼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고 과연 이 영화가 끝이 날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 싸움에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는 궁금한. 그럴 정도로 예측 불허하고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강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재밌다는 지금 표정이시고 종서 씨는 이 콜의 가장 큰 매력 뭡니까? 네, 콜의 가장 큰 매력은 아까 여기 영상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매 순간 그런 쫄깃쫄깃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예측 불허. 네. 좋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신혜 씨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매력이요. 가장 큰 매력보다는 저도 그 작품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작품의 매력일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상상한 이 그림과 현장에서 그려질 그림이 과연 어떻게 어떤 점이 맞고 어떤 점이 달라질까 굉장히 호기심이 일으키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내내 심박수가 올라가서 정말 내 심장이 터지는 건 아닌가. 과연 이 정말 서영과 영숙의 길이 과연 이렇게 엇갈리는 그 운명들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네, 굉장히 박진감 넘칠 것 같아요. 박신혜 씨의 심장을 뛰게 한 영화 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니셜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콜의 이니셜로 키워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콜 C 이니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체인지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바뀐다. 영화 콜. 과거와 현재가 전화로 연결되면서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바뀐다는 설정 자체가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감독님, 이 과거나 만약에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딱 한 번 생긴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네,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네, 사실 되게 많죠. 바꾸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많은데 네.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이제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20대 제 이제 30대인데 이제 올해 30대 네, 되셨죠? 네. 20대 때 어디 막 여행을 못 가보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안 가봤고 뭐 그런 걸 못 가본 게 이제 지금 이제 막 일을 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게 그때 그럴 걸 그런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여행을 가겠다. 네, 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많은 경험과 여행. 신혜 씨는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꿀 수 있는. 지금 너무 다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바꾸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한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기 네,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래요? 예, 미래를 하나 바꿀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번에 콜 촬영하면서 아마 이 생각 많이 했을 텐데. 종서 씨. 뭐 한 시간 전으로만 돌려가지고 1시간 전. 청심환을 하나 더 먹고 화장실 한 번 더 갔을 것 같고. 그 청심환 오늘 드시긴 했죠? 네. 근데 먹었어요. 하나 드셨죠? 네. 하나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기실에서부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오늘 진짜 긴장을 많이 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또 공식 자리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종서 씨, 김성령 씨.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 정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대범했고 저 친구 처음 버닝에서 영화에서 보고 사실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약간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성실하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다. 네, 굉장히 근데 뭐 성실하고 열심히 성실한 걸로 하고. 치면 우리 김성령 씨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신데 네, 저는 바꿀 그냥 수 있는 약간 기회. 저는 그냥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약까지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더 열심히 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면 열심히 안 살라고요. 막 살라고요. 오문 현답이네요. 이해 씨. 사실 저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의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겠지라는 그 생각이 그게 다 쌓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신혜 씨와 이해 씨는 바꾸지 않겠다. 1시간 전으로 가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예, 좋습니다. 네, 감독님은 20대로 돌아가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 자, 굉장히 솔직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콜 두 번째 키워드 A 주시죠. 앤서입니다. 누가 함부로 전화 끊으래. 자, 영숙이 전화를 걸면 서연은 전화를 받아주고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재미를 얻은 듯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점차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전화로 변모를 하죠. 설정이니만큼 이제 통화하는 신이 많았고 좀 전에 박신혜 씨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촬영이 없는데도 가서 지켜보고 상대방 역할을 해주고 그랬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종서 씨와 통화하는 신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세트가 한 공간에서 시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촬영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없고 모든 한 공간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공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계속 세팅도 바꾸고 소품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숙이가 살고 있는 99년도부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연기하면 호흡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모니터를 보고 그 모니터에서 본 걸로 맞춰서 연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만나서 감독님하고 대본 리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이제 가서 서로 맞춰주기도 하고 했었죠.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종서 씨, 박신혜 씨와의 호흡은 어땠어요? 네. 초반에 이제 제가 저의 분량을 먼저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많이 먼저 찍었었는데 영숙이가 주로 공격을 하는 쪽이고 이쪽에서 수비 내지는 방어를
초반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한 가늠이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전화 때문에 서로 촬영장에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저는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 다 영화가 완성된 걸 보고 나니까 서연이가 영숙이와의 에너지가 많이 비례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궁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서로 마주보고 연기한 게 아닌데도 서로 또 촬영이 없는 날에도 가서 응원도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텐션과 호흡을 맞췄다라는 게 두 분의 또 호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의 세 번째 키워드죠. L 키워드 주세요. 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링크. 처음엔 서연과 영숙으로 시작된 통화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연의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인물과 신엄마를 비롯한 영숙의 주변 인물 모두 얽히게 됩니다. 자, 콜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네 분의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오정세 씨, 박호산 씨, 이동희 배우도 출연을 합니다. 자, 감독님, 이 배우분들 영숙과 서연과 또 어떤 관계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 계신 정세 선배님 네,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가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동네에서 딸기 농장을 하시는 이렇게 순박한 시골 아저씨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서연의 조력자로서 서연의 조력자. 초반에 뭐 이것저것 서연이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호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서연 아빠로 등장을 하시는데 영화의 한 초중반부, 중반부부터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임팩트를 남기시고 또 다시 퇴장을 하세요. 네. 예, 다른 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 중반부에 보여주시는 어떤 임팩트를 확인하실 수 만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동희 배우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중반부부터 이제 등장을 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연 엄마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과거에서 영숙에게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캐릭터 동네 순경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자, 세 분의 캐릭터를 간략하게 감독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세 분과 모두 호흡을 맞추신 분이 박신혜 씨네요. 네. 어떠셨나요? 우선 서연이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되셨어요. 박호산 선배님께서 아빠로 등장을 하면서 서연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영숙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물이 또 오정세 선배님이거든요. 딸기 농장에 가서 그 서연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연이 엄마와 영숙 두 사람을 다 찾기 위해서 또 찾아가는 인물인데요. 작은 단서로 이제 유추해 나갈 수 있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단서를 더 전해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다 대세 배우분들인데 이분들과의 앙상블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콜의 이니셜이죠. L 키워드 주시죠. 영숙아, 네가 오늘 밤 죽는 것 같아. 자,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금기 중에 금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감독님, 이 대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연이가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영숙이한테 먼저 가르쳐 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인 금기죠. 거예요. 서연의 입장과
모든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려가지고 이야기가 완전히 전복되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대사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이 대사 이후에 영화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4명의 캐릭터가 서로 살리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얽혀버리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테리 스릴러. 이 촬영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4분의 배우분들께 좀 여쭐게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씬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신혜 씨는 저는 정말 많이 달렸어요. 많이 뛰었다. 네, 많이 뛰고 또 뛰고 뛰어가지고 네, 달려라 하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달려라 신혜를 네. 볼 수 있다. 네, 엄청 달렸거든요. 엄청 달렸다. 네. 좀 늘었나요? 체력은? 달리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갔죠. 네, 정말 많이 달렸고 그리고 그 달릴 때마다 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달리는 이유가 각자 다 달라가지고 찍으면서 원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달림의 디테일도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종서 씨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영화상의 장면 중 하나였는데 네. 하루 종일 그 장면만 찍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촬영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감독님이 아무런 디렉션을 주지 않으시고 부탁한다고 하시고 PD님이 갑자기 데리고 세트장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감독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여쭤보는데 그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항상 저를 촬영장에서 두셔서 좀 창의적인 것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던 그렇지. 것 같고요. 감독님은 아셨던 거죠. 가장 큰 힘은 전종서라는 거를. 그렇죠. 그 어떤 디렉션보다도 종서 씨가 만들어낼 거라는 거를 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 대단한데요. 그 에너지가. 김성. 지금 한국에 마틴 스코세지 나온 건가요? 가장 예.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거라고 지금. 그렇죠.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자, 우리 김성령 씨 어떤 씬이 가장 뭐 가장 강렬했던 씬은 종서하고 같이 찍었던 전종서 배우랑 같이 찍었던 게 가장 강렬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저도 이제 딸이지만은 전화 통화 이렇게 서연이 어린 시절하고 많이 찍었고 오히려 신혜하고는 전화 통화 통화로. 네 그래서 저도 연기할 때 직접 옆에 와가지고 대사 다 쳐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연기하고 근데 막상 시내 촬영할 때는 제가 안 갔어요. 혼자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잘할 걸 믿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미 그 현장에서 다 받고 와서 네, 충분했어요. 좋습니다. 이엘 씨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몇 번 안 나오는 모든 씬이 다 입을 떼면 안 돼요. 영상으로 먼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엄마는 입을 떼면 다 스포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정보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오늘 제작보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 더 높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벌써 계세요. 중앙에 살짝 오른쪽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글보 UMB 유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신혜 씨와 전종서 씨한테 질문 드리면 극 중에서 맡은 캐릭터가 또 어떤 실제와도 조금은 뭐 닮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들한테 공통으로 질문 드리면 20년 전에 이 과거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트나 뭐 미술 소품 뭐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인상 깊은 게 있으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혜 씨. 네. 서연과 신혜 씨의 닮은 점. 호기심 많은 점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왜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그냥 전화가 잘못 걸려왔나 보다 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저 또한 모르는 번호가 오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기심을 잘 못 견뎌내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끝까지 알아야 되는 성격이어서 그런 점이 좀 닮았던 것 같고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핸드폰으로 가끔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전 안 받거든요. 김성령 씨는? 신혜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뭐 제가 지금 바빠서요. 왜 그런 전화 있잖아요. 그걸 다 대답을 하고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성령 씨? 모르는 번호. 뭐 계속 뭐 보험 들라고 뭐 이런 전화 그런 전화여가지고 전 안 받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받는다. TMI. 예,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종서 씨는 어떻습니까? 영숙과 닮은 점. 끈질긴 거 뭐 이런 거 닮은 것 같아요. 끈질긴 거. 끈질긴 거 뭐 광기 같은 것도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저는 한번 이렇게 꽂힌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은 되게 오래가는 네 끈질긴 것 같아요. 그게 영숙이가 가진 거 그리고 캐릭터적인 거지만 불안 영숙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불안이었는데 불안 그런 성격도 조금 닮은 것 같고요. 네. 저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죠. 네. 거기에 또 장점으로 치자면 끈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20년 전에 세트 소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요거 신기했다 또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예시. 저는 영숙과 서연이 사용하는 그 무선 전화기가 그 같은 모델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집이 부자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옛날에 아닌데. 무선 전화기 있으면 부자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 전화기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 전화기가 같은 기종의 전화기 똑같은 거. 그걸 썼었거든요. 김성령 씨는 기억에 남는 소품이나 저는 뭐 삐삐 제가 이제 영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저 땐 다 삐삐였거든요. 그거 막 자랑하려고 네. 차고 다녔잖아요. 네. 메고 다니고. 예. 뭐 그런 소품 같은 것들 저는 되게 익숙한 것들이었죠. 사실 우리 정선아 신혜 씨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다 익숙해가지고 삐삐. 제가 오히려 이거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재미. 예. 종서 씨는 신기했던 소품 없어요? 신기했던 소품은 약간 인상적이었던 건 없는 것 같고 곰돌이가 많이 나와요 영화에. 곰돌이. 곰돌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숙이의 캐릭터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일부러 넣은 요소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곰돌이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곰돌이. 신혜 씨는 저는 제가 20년 전 연기를 하진 않았지만 촬영하면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다이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영숙이 좋아하는 그 인물의 사진과 그 예전에 왜 저희도 좋아하는 가수들 막 스티커랑 막 그런 책 받침처럼 이런 뭐 책 그 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책갈피. 같은 거 그런 소품들이 굉장히 저 초등학생 때도 했던 그땐 다 만들었잖아요. 필통 맞아, 만들고 필통도 만들고 엽서 엽서, 뚫어서 그치. 다이어리에 끼우고 그런 소품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살아 있었고 저는 그런 집의 느낌 또한 많이 약간 정말 되게 옛날 그런 장 같은 거 이런 소품들이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소품의 디테일 때문에 그 시절로 바로
이입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번에는 중앙의 왼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전 전종서 배우님께 질문 하나,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종서 배우님은 좀 그 미스터리한 모습, 영숙의 좀 미스터리한 모습이 좀 버닝의 해미 캐릭터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N차와 관람까지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많이 닮았는데 좀 다른 것보다 좀 눈빛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포스터도 있는데 눈빛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신인으로서 좀 한 가지 캐릭터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은 없으셨는지, 좀 내가 좀 버닝 또 캐릭터 연장선이라서 이 작품은 좀 선택하기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아까 제작기 영상 보니까 서연 영상에선 좀 파란 톤으로 나오고 영숙 캐릭터는 좀 붉은 톤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톤을 바꾸는 건 이제 많은 작품에서 사용된 바 있지만 좀 관객으로서는 좀 그걸 놓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혹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과거랑 현재를 나누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되 좀 전형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톤 자체가 정말 하나의 영화 안에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게 실제로도 그 고민, 이게 정말 에너지를 이게 색보정을 하는데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영국에 가서,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DI를 했어요. 거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려서 뭐 해리포터 어벤져스를 해주셨던 분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되게 해석을 잘 해주시고 창의적으로 잘 색을 만져주셔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색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색뿐만이 아니라 좀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었을까요? 과거랑 현재랑 현재? 나누는 거요. 일단 소품, 의상 미술 정말 보면은 정말 많이 달라요. 영화를 보시면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그렇죠. 네. 보는 순간 그 비주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서 씨, 그 어찌 보면 이제 기자님 질문은 영숙 안에 또 해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또 차별점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릴러 장르? 이게 버닝이라는 영화랑 콜이라는 영화, 제가 한 두 가지 다른 캐릭터가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겹치는 데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는 고민을 안 했었어요. 되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혀 다르다. 그래서 네. 해미와 영숙은 전혀 다른 캐릭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자님이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빛이 대단하다. 눈빛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대단한 눈빛.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대단한 눈빛. 예. 이따 포토타임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정면에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인데요. 네.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네. 아까 그 예고편 영상을 보니까 이 영화를 좀 기획하게 된 그런 의도나 발상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 장편 상업 영화로는 처음으로 입봉하시게 됐는데 또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네, 이게 저희 영화 같은 경우가 이 더 콜러라는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계기는 원작을 먼저 봤던 것보다는 이제 제작사 용필름에서 먼저 기획을 개발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초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영화가 정말 예측 불허했고 장르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제가 이야기가 계속 전복되고 반전이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고 저랑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이제 주로 이제 여성 배우님들 4분이 남아서 이제 되게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장르 영화로서 굉장히 밀도 있고 힘이 있고 하드한 영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많이 없는 형태라고 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있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장편 영화로 이제 데뷔하게 된 소감은 사실 저도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하고 낯설었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수월하게 잘 이렇게 장편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의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심원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먼저 김성령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박신혜, 이제 전종서 배우님 이렇게 두 후배분과 호흡을 맞춘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신엄마 캐릭터를 맡으셔서 이제 남다른 비주얼을 지금 뽐내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김성령 씨, 우리 신혜 씨와 종서 씨와 함께한 소감. 그냥 전체적인 우리 영화 현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님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낯선 분이시긴 했거든요. 첫 장편 영화를 찍으신 거였고 또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워낙에. 또 예. 제가 어떻게 감독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도 어느 순간 그런 갭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했고 우리 배우 역시 그랬고 굉장히 편하게 웃고 떠들고 여자들 모이면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는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 현장 밖의 모습은 서로 간식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네. 고민하고 네.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남자 배우 없이 여자 배우들끼리 찍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편한 부분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배우들과 할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후배 배우지만 그런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어요. 촬영하면서. 네,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커리어를 잘 이렇게 쌓아와서 굉장히 성숙된 배우로 다시 만난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내가 의지하면서 찍을 수 있었고 전종서라는 배우는 굉장히 신인이라서 그런지 예측 불허. 종서 자체가 예측 불허했었거든요. 어떻게 연기할지도 모르겠고 그 새로운 열정 제가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되게 리플레시할 수 있었던 그 뭐 수많은 액션씬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요령 없이 리허설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허설은 이 정도 하고 본 액션 때 이 정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종서는 그런 게 없어요. 리허설도 본 것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에 다 멍이 들 정도로 리허설인데 왜 저렇게 문을 세게 두드리지? 여기가 아프지 않나? 이럴 염려가 될 정도로 근데 반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에리는 저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장면 정도? 그 정도 만났는데 사실은 엘 배우는 저는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사실은 이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한 카리스마와 그렇죠. 감독님이 왜 이엘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 정도로. 네, 알 정도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사실은 이 네 배우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혜 씨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강렬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예, 비주얼 버스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신엄마 예, 비주얼이요. 비주얼에 사실 이 신엄마란 인물 자체가 너무 처음 보는 인물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표정, 뭐 말투, 연기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의상 제작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제가 좀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숙의 그 기운을 누르는 뭐 이런 영숙이와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이 섞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옷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좀 위압감을 주고 싶었고 제가 좀 그 길을 누르고 싶었고 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예쁜 메이크업 분장은 좀 많이 피했어요. 네. 이쁘던데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솔직한 대답해주신 예 네 분 감사드리고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와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과 예비 관객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되게 작년 겨울에 네, 먼지 가득한 세트장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제작했으니까 극장에 와주셔서 봐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 씨. 지금 계절에 지금 이 스산한 이 3월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 여배우 4명과 감독님 정말 치열하게 작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령 씨. 저희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망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종서 씨.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리 있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영화 진짜 재밌으니까 개봉하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독님 말씀대로 정말 그 먼지 많은 촬영장에서 어느 배우 하나 불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런 심장 뛰는 그 순간들이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우니까요. 네, 감기 조심하시면서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자,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서 씨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에서 주연을 맡아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존재감을 보여줬었죠. 자, 콜에서는요 끔찍한 미래를 알고 폭주하게 되는 살인마 영숙 역을 맡아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발산하면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자, 무대 위로 전종서 씨 모셔볼까요? 네. 자, 조금만 한 발만 뒤쪽으로. 네, 거기 중앙에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종서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말 눈빛이 강렬한 종서 씨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콜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종서 씨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혜 씨 한번 모셔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정말 다양한 작품으로 팔색조 같은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죠.
자, 콜에서 영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신엄마 역할로 보냈습니다. 왼쪽부터. 오, 마이크에 있던 마이크 택을 떼서 들어주시는 센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화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인물 신엄마 역할이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다음은 김성령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와 드라마, 연극 무대에 이르기까지 매 작품 정말 탄탄한 연기 내공을 보여주고 계시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 서연 엄마 역을 맡아서 30대와 50대를 오가면서 그녀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30대와 50대로 오갈 수 있는 배우는 유일하다라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령 씨입니다. 정면 뒤쪽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신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침묵, 형, 7번 방의 선물 등과 드라마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으로 닥터스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멋진 배우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이지 안에 레드를 선보이면서 역시 박신혜 씨의 연기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상으로도 표현되는 느낌인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본 적 없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일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혜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전종서 씨 모셔볼까요? 자, 우리 박신혜 씨와 전종서 씨 2인 컷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포스터 현 장면이 나오네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을 봐주시죠. 두 분이 선보일 콜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닮은 듯 다른 듯. 네. 자, 김성령 씨와 이혜 씨 모셔볼까요? 자, 콜의 주역분들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아, 본인들의 딸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갔어요. 김성령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부터 봐주시죠. 자, 이 네 분이 이끌어가는 콜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새로운 영화가 탄생을 할 것 같은 기대가 되죠? 이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만들어가는 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벅찹니다. 감독님 모셔볼까요? 네. 자, 서로가 지금 감독님이 워낙 얼굴이 작아서 피하고 있는데요. 예. 자, 김성령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혜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영화 제목이 콜 아니겠습니까? 다들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전화가 올까요? 자, 콜입니다. 20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감독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혜 씨 옆쪽으로 잠시만 가서 가까이 서서 다시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콜입니다. 콜. 자, 여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에 영화 장르가 드러나고 있죠. 어떤 전화일까요? 자, 반대쪽으로 들고 저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콜. 네. 전화 받아볼까요? 콜. 좋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콜! 파이팅! 네. 이것으로 콜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충영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